장염에 걸리면 굉장히 힘든 게 먹는 게 제한이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장염에 걸리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처음에 극심한 장염으로 인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물만 먹어도 토하거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반나절 내지는 몇 시간은 장을 비워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균 종류에 따라 물론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금식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음식을 섭취해야 탈수가 예방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나의 면역이 중요한데 너무 금식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 면역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있고요. 특히 빈속의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문제가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자극적이거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물, 해산물 같은 날 것은 당연히 피하고 금식이나 음식에서 빼는 것이 필요하지만 평소대로 식사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장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3일에서 4일 정도는 장이 회복될 때까지는 해산물이라든지 덜 익힌 육류 혹은 우유 같은 유제품 그리고 두유나 사과처럼 장에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금식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너무 길게 가져가진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이니까 저희 휴가도 가잖아요. 흔히 물갈이를 한다고 하죠. 여행지에서 장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비약 가져가야 될 만한 거 있을까요? 만약 단순 설사라면 1차적으로 당연히 지사제를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내지 두 번을 먹는 것은 지사제가 실제로 장염의 초기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 지사제만 먹게 되면 균이 장에 갇히면서 또 다른 부작용이나 장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장염이나 설사가 아니라 열을 유발하는 몸살이라든지 몸이 추운 오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동반이 될 경우 이것은 단순 지사제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세균성 장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혹시 대장내시경 받아보셨나요? 대장내시경 저 아직 안 받아봤어요. 보통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장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장정결제라고 장을 비우는 약을 먹게 됩니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든데요. 힘든 이유가 먹게 되면 정말 물총을 쏘는 것처럼 물 같은 설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마치 내가 장정결제를 먹지 않았음에도 그런 물 같은 설사가 심하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단순 장염이 아니라 아주 독한 균이 들어간 세균성 장염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만약 내가 장염에 자주 걸리거나 특히 동남아 같은 덥고 습한 여행지로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비상약을 내가 좀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비상약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장염약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의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장염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각 증상에 대한 약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포장을 해서 가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장염 초기 증상으로 인해서 가스가 너무 극심하게 나오면 가스가 빠지는 약, 그리고 울렁거림이 심할 때는 혹은 구토가 있을 때는 항구토제나 구역을 치료하는 약, 설사가 나올 때는 당연히 지사제, 그리고 복통이 있을 때는 복통을 줄이는 약, 이런 식으로 장염도 각 균에 따라서 각각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조합이 다 다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따로 챙겨 먹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 전부터 미리 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유산균을 미리 섭취한다든지 장 건강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간다면 위생 상태가 최대한 양호하고 장사가 잘 돼서 회전율이 빠른, 그래서 당연히 식재료가 신선할 수밖에 없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비약도 꼭 챙겨가 보시고요. 평소에 장 건강 관리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간다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는 병원에 가기도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런 장염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물만 먹어도 토한다. 계속 금식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먹고 마시고 해야 탈수도 예방이 되고 더 면역이 생겨서 이겨낼 텐데, 내가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물만 먹어도 토가 나온다. 아니면 물총으로 쏘는 것 같은 수양성 설사, 물 같은 설사가 계속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지속이 된다. 혹은 변에서 피가 나온다. 이제 혈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혈변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심한 어지러움이나 의식 저하, 그리고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조절이 되지 않는 고열, 그리고 잠을 설칠 정도로 몸살이 심하다거나 너무 추워서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이런 오한이 지속될 때는 가까운 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금 불안하더라도 꼭 병원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염에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 네. 장염 피할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무더운 날씨에는 반드시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당연히 먹는 사람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재료를 씻은 뒤에는 바로 특히 여름철에는 조리 과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조리하지 않은 식재료는 냉장 보관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돼지, 오리, 닭고기 같은 육류나 달걀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날 것이 맛있긴 하지만 완전히 익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가열하고 나서는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섭취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식재료와 음식은 깨끗하고 내 손은 깨끗하지만 조리 기구에 균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 기구를 위생 상태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사용한 즉시 당연히 조리 기구도 세척을 해야 될 것 같고 주기적으로 뜨거운 물로 소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균 소독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꾸준한 유산소 운동,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조금 빠르게 걷기나 달리기,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평소에 챙겨준다면 소화기 운동 기능에도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 운동도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분을 양껏 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땀을 흘린 만큼 더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여름철에 가장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장염을 단순히 설사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는 균이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폐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위험한 폐혈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방법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름내과의원 이상환 원장과 함께 여름철 장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여름에는 배탈 없이 무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